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아담한 시골집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매에 나온 시골집이거든요. 그런데 입찰 기록을 보면은 감정가가 약 6,700만원이고 유찰되어서 50%가 떨어진 작년 12월 달에 이게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낙찰자는 미납을 했고요. 계속해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찰 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낙찰자는 왜 미납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공매 물건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낙찰자가 왜 미납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분석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리입니다. 정동진하고 가까운가 봐요. 안인진 1리 해변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공매 물건 시골집이 바로 나타납니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고 교회 바로 옆에 공매 물건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시골집 같았어요. 마당은 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차가 한 대 있는데 차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해안가 쪽입니다. 방향이 북동향이에요. 집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2006년입니다. 18년 된 집이고요. 면적은 딱 20평이고 경량철골 구조 판넬집이에요. 집 앞쪽으로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텃밭은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면도를 보니까 이 건물이 20평밖에 안 되는데 방이 3개나 되네요.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현관 앞에 있는 철제 데크는 색깔은 잘 칠해 놓았지만 많이 녹슨 것처럼 보였고요. 집 바로 뒤에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요. 강릉시에서 잘 수거를 해가나 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자, 이 집은 공매인데 지분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3분의 1 지분만 현재 공매에 나온 상황이에요. 온비드에서 이제 물건 상세 설명을 보면은 여기 면적, 건물 면적과 대지 면적이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지분이란 표현은 없죠.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6,700만 원이에요. 6,700만 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집을 보고 이 집의 전체 토지와 집 가격이 6,7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다 3을 곱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 이런 집은 한 2억?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감정가가 3분의 1 지분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정확히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은 2억짜리 집이라고 봐야 돼요. 감정평가상.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온비드에서 물건 세부 정보를 봐야지 여기에 3분의 1 지분만 공매에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낙찰자가 이 최저 입찰가가 지분인 줄 모르고 지분 공매인지 모르고 낙찰 받았을까요? 낙찰 받은 후에 이거 알고 보니까 지분 공매네, 이거 아닌데 하고 미납을 한 걸까요? 저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입찰할 정도면은 지분 공매인 건 다 알아보고 입찰을 하셨겠죠. 이 집이 공매에 나온 경위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를 보니까 2007년도에 상속으로 3분의 1 지분씩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마도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3분의 1씩 상속이 된 것 같아요. 2007년에 상속이 된 이후로 아마도 오랫동안 이 집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세금을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그 지분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긴 상황이에요.
혹시 낙찰자가 이 지분을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나머지 공유자 2명에게 비싸게 매도할 전략을 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물건의 경우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 집에 이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살아요. 이 집이 과연 필요할까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는 결국 이 집을 비싸게 매도하기 어렵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미납했을까요? 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입찰을 했겠죠.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집의 뒷면을 보시면은 이상한 연기 기둥,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영동 에코 발전본부 강릉에 있는 화력발전소예요. 저는 작년 12월 달쯤에 여기 현장에 방문했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했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뉴스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화력발전소의 계획과 건설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화력발전소가 완공되었고 2022년 10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집에서 발전소가 집 뒤에 그냥 보이잖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혹시 이 공매물건의 낙찰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현장에 가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알고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 뉴스를 보니까 여기 강릉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동해안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가 발전을 현재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잘못 예측해서 현재 전기가 남아 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이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모두 셧다운 시킨 상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장에 방문을 한다면 집 뒤에 저 연기가 없을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등기를 확인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재미있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역권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지역권자는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전기 만드는 한국전력공사. 지금 이 지역권의 목적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고압 송전탑을 세우면은 그 선하지 위에 그 부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줄 지나가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그 지역권의 목적이 오염물질 유입의 하남. 와,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이 땅에는 오염물질이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지역권을 설정하고 싶어요 해서 설정을 한 거예요. 1995년에 설정을 했는데 아마 이 동네 마을 토지 대부분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참 무섭지 않나요? 물론 보상은 해줬겠죠. 그래도 이런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요역지, 이 지상권을 요구한 요역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집 뒤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역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고 미납을 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낙찰자가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오염물질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알게 되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집이 좋단 말은 아니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단 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노게이